오늘 준비한 고기부터 보시죠. 네이버 쇼핑 시나미트에서 산 미국산 냉동 브리스킷 7.6kg입니다. 평소에는 작은 걸 골라 사는데 오늘은 꽤 큰 걸로 샀어요. 해동하면서 빠진 핏물은 싱크대에 버리고 남은 물기는 키친타올로 깨끗하게 닦았습니다. 브리스킷은 지방 손질이 필수죠. 겉부분은 쉽습니다. 그냥 너무 두꺼운 부분을 잘라내면 되는데요. 가운데 있는 지방 덩어리, 이게 문제입니다. 이걸 어떻게 손질할지 알아보기 전에 번트 엔진! 아마 시청자 여러분 대부분 생소하실 이름일 텐데요. 미국 캔자스시티를 대표하는 바베큐류입니다. 브리스킷 바베큐는 익숙하시죠? 아마 다들 좋아하실 텐데요. 브리스킷은 물고기처럼 가운데가 두껍고 끝으로 갈수록 얇아져요. 그래서 굽다 보면 끄트머리부터 서서히 타고 딱딱해지는데 이게 문자 그대로 탄 끝, 번트 엔지죠. 이걸 잘라서 무료 시식 제공하거나 직원 간식으로 먹던 게 너무 맛있어서 정식 메뉴가 됐다고 합니다. 바베큐는 유튜브 검색하면 미국 형님들 레시피가 차고 넘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조회수가 높은 이 영상을 참고했고요. 여기에 번트엔즈 최적화 지방 손질 방식이 나와요. 과거의 번트엔즈는 정말 끄트머리만 해당이었지만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브리스킷은 포인트와 플랫 두 개의 고기판이 합체된 형태의 원육인데요. 미국인들은 이 중에 플랫을 브리스킷의 메인으로 봅니다. 그러면 남은 포인트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겠죠. 이 포인트 고기판을 통째로 끄트머리화 시키는 게 현재 번트엔지 레시피의 정석으로 정립되어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포인트만 떼서 따로 구울 것 같잖아요. 또 그러진 않더라고요. 일단은 평소 하던 대로 굽는 거예요. 포인트와 플랫 합친 브리스킷 통째로요. 다만 좀 특별한 비법이 고기 두 판 사이에 지방을 파냅니다. 이러면 속까지 구워지는 표면적이 늘어나서 번트엔지를 더 많이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겠죠. 여기가 포인트, 여기가 납작하니까 플랫, 포인트 플랫. 이것은 바베큐 럽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스모크하우스인 프랭클린 바베큐 제품인데요. 11시 오픈인데도 새벽 4시부터 줄을 설 정도로 전설적인 가게예요. 제 예전 회사 동료가 텍사스로 이사 갔는데 고맙게도 사다 줬습니다. 진정한 지인 찬스죠. 심지어 저는 여기 책도 갖고 있습니다. 육식맨으로서 이 정도 교양은 쌓아야 할 것 같아서 샀는데 막상 만들 땐 유튜브 보면서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중에 브리스킷 럽이란 걸 사용할 거예요. 이름만 거창하지 사실 소금 후추 1:1로 섞은 겁니다. 날먹 같지만 원래 이 가게의 시그니처가 소금 후추 시즈닝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냥 집에 있는 소금이랑 후추로 섞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고기도 크고 시즈닝도 절반 후추라서 꽤 많이 뿌려야 해요. 앞면 뒷면은 당연하고요. 지방을 파낸 사이에도 위아래 꼼꼼히 뿌렸습니다. 이대로 오븐 트레이 위에 잘 올려서 평소보다 아주 낮게 105도로 구울 겁니다. 자, 이렇게 딱 오븐으로 들어갑니다. 엄청 오래 걸릴 거거든요. 일단 3시간 돌리겠습니다. 토요일 2시 37분 시작합니다. 얼마나 긴 여정이 될지 지켜봐 주세요. 3시간이 지났습니다. 실눈 뜨고 보면 맛있어 보이긴 한데 한참 덜 익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온도계로 확인해 보렸는데 잘 들어가지도 않죠. 가장 두꺼운 쪽에 꽂았더니 57도가 찍히네요. 3시간이 지났는데 이 정도면 꽤나 험난한 여정이 될 것 같은데요. 목표인 85도를 향해서 한 번 더 3시간 돌려보겠습니다. 자, 지금 시간은 20시 50분. 6시간 지난 모습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까보다 확실히 더 익은 느낌이 나죠. 고기 사이즈가 줄면서 옆에 공간도 생겼어요. 하지만 온도는 3시간 동안 단 5도 올랐습니다. 프랭클린을 비롯한 웬만한 네임드 바베큐 식당들은 120도 정도로 브리스킷을 굽거든요. 제가 굳이 105도를 고집하면서 극단적으로 천천히 익힌 이유는 바로 이 논문 때문입니다. 조리 온도와 보온 시간이 브리스킷의 조직감과 수율에 미치는 영향. 가장 맛있는 브리스킷 조리법이 뭔지 연구한 논문인데요. 심지어 바베큐의 성지 텍사스 A&M 대학 박사님들의 연구예요. 근본력이 장난 아닙니다. 75도에서 90도까지 약 100개의 브리스킷을 익혀보고 무게에 휘어지는 정도 등 다양한 실험 결과를 통계내서 부드러움도 챙기면서 수분 손실도 최소화하는 최적의 온도와 시간을 찾으셨더라고요. 근데 모르는 단어도 많고 도표도 많은 영어 논문을 읽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준비한 비장의 무기 리튼입니다. 매일 쓰는 AI 리튼은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생활 밀착형 AI 서비스인데요. 이렇게 채팅창에 영어 논문을 요약해줄 수 있냐고 물어봤더니 AI 완벽 요약 도구를 써보라고 알려주네요. 첨부 파일에 PDF 논문 넣고 이렇게 딸깍 누르니까 순식간에 논문이 요약됐습니다. 까마득한 영어 논문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겠네요. 여기 결론에 최적 온도가 나와 있죠. 텍사스 고기 박사님들을 믿으며 계속 조리해보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3시 49분. 그냥 밤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블루투스로 85도 알람 맞춰놓고 자다 일어나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5시 21분이고요 이제 해가 뜨려고 하고 있습니다. 온도가 80도. 지금부터 85도는 금방 오를 수도 있어요.
6시 58분, 무려 16시간 20분 만에 목표 온도인 85도에 도달했습니다. 한번 열어서 확인해보면 크기가 엄청 줄어서 벽이랑 완전히 떨어졌죠. 근데 왜 안 꺼내냐고요? 바로 이 논문에서 보온 레스팅 개념을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심부 온도가 목표치에 도달한 시점부터 그 온도를 3시간 유지하래요. 제가 쓰는 오븐에는 85도는 없고 80도 아니면 90도라서 일단 90도로 설정하고 중간중간 온도를 보면서 조절하겠습니다. 요리를 완료했어요. 드디어 10시입니다. 10시. 이렇게 3시간이 마무리되고요. 온도는 84도니까 계속 85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논문에서 시킨 대로 잘 한 거죠. 이야. 베리 로우 앤 베리 슬로우 브리스킷입니다. 낮은 온도에서 익혔는데도 바크가 잘 나왔죠. 바로 도마로 옮겨서 포인트와 플랫을 분리해 보겠습니다. 칼 들어가는 느낌부터 예사롭지 않은데요. 미리 지방을 파낸 손질 덕분에 포인트와 플랫 각각 모든 면에 골고루 마이야르를 만들어냈네요. 죽이죠? 포인트는 번트 엔지로 만들기 위해서 잠시 빼두고, 플랫은 이걸로 브리스킷 완성입니다. 결과 반대로 썰어서 바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플랫이 잘 나는지 아닌지는 이렇게 잡아당겨 보면 알거든요. 이렇게 끊어지면 잘 된 겁니다. 부드러워졌다는 얘기니까 먹어볼까? 보이는 것과 다르게 탱글하고 촉촉했습니다. 냉동 수입 고기는 조리하기 전부터 육즙 손실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거기에 이런 장시간 조리까지 추가되면 수율이 말도 안 되게 줄어드는데, 이 조리법은 육안으로 봐도 빠져나온 수분이 상당히 적어 보였고요. 당연히 빠져나가는 맛도 적을 테니까 육향이 살아있더라고요. 이 조리법이 정답이다는 아니지만 유의미한 연구였다는 건 확실히 체감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번트엔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조리된 포인트를 큐브 모양으로 자르면 되는데, 제가 또 썸네일에 미친 사람으로서 정석 사이즈는 성에 안 차더라고요. 아주 큼직하게 숭덩숭덩 잘라버렸습니다. 번트엔지는 소스 요리라 워낙 잘 들러붙어서 보통 호일 그릇에 조리하고 그냥 일회용으로 버리는데, 저는 굳이 쓰레기 안 만들려고 집에 있는 코팅 사각팬을 사용했고요. 다시 등장한 프랭클린 바베큐 러브입니다. 이건 아까랑 다르게 10종류 이상 들어간 정성 제품이에요. 가는 힘이 충분하기 때문에 향을 더한다는 느낌으로 약간만 뿌렸어요. 그리고 오랜만에 등장한 스윗 베이비 레이스입니다. 직구로밖에 못 사는데 그럴만한 가치가 충분한 바베큐 소스예요. 이건 좀 짜겠다 싶을 정도로 듬뿍 뿌렸습니다. 모든 레시피 영상에서 공통으로 말하길 버무렸을 때 소스가 안 묻은 부분이 있으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다 버무려졌으면 이렇게 잘 구워진 면이 있고 측면이 있잖아요. 측면을 위로 칠합니다. 그래야 다 맛있어지겠죠? 모든 면이. 비주얼을 위해 마지막에 약간의 럽과 약간의 바베큐 소스를 추가하면 번트엔지를 마무리할 준비가 끝났습니다. 소스가 눌어붙어서 끈적끈적해지도록 온도를 약간 올려 130도 오븐에서 1시간 돌리겠습니다. 정말 긴 여정이었습니다. 번트엔지 함께 보시죠. 어제 1시 반쯤 시작했을 거예요, 아마. 맞나? 지금 12시니까 24시간이 걸리지 않은 것에 위안을 삼아야겠습니다. 보통 요리가 아니네요. 다시 한번 느낍니다. 바베큐는 비싼 이유가 있습니다. 노동력이 너무 많이 들어요. 이 고기들이 막 20개씩 있었다면 남는 장사죠. 근데 집에서 한 개를 만드는 거는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시간과 정성의 힘 때문에 바베큐가 귀하고 위대한 음식인 것 같아요. 옆에 피클하고 식빵 간단하게 준비했고요. 당연히 고기부터 먹어보고 빵에도 올려서 먹어보고 해보겠습니다. 이 소스가 찐득찐득한 게 정말 매력적입니다. 눈앞에 있는 안쪽에 있는 거 하나만 집어볼게요. 아이고, 이거 느껴지십니까? 이 눌러붙은 느낌? 이게 단순히 소스만 눌러붙은 게 아니라 차돌량지의 진한 육향과 육질도 눌러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좀 크지만 한 입에다 넣어보겠습니다. 갑니다. 이거 맛없으면 진짜 23시간 날리는 건데. 그냥 저절로 눈이 감겨버리네 그냥. 우리 삼겹살 구우면 노릇노릇하게 바삭하게 타버린 가장자리나 튀어나온 부분 있잖아요. 그거를 고기 전체화 시켜놓은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문용어로 꼬다리라고 하죠. 김밥을 꼬다리만 다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브리스킷 플랫 부분에서도 느꼈지만 이 바베큐 세계에서는 대단히 저온인 105도로 길게 조리했기 때문에 오븐 트레이 밑에 떨어진 것도 많지 않았잖아요. 수분과 기름을 그냥 자기가 갖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고기가 탱글한 느낌이 드는 가운데 겉부분은 바삭한 꼬다리화 돼 있고요.
거기에 소스는 막 응축돼가지고 아주 진한 감칠맛으로 들어옵니다. 단맛도 신맛도 강렬해요. 다만 저는 썸네일을 위해 조각을 크게 잘랐는데 요건 너무 컸습니다. 지금부터 좀 칼로 잘라 먹을게요. 딱 이렇게 자르니까 진짜 고기 사탕 같네. 이거네요, 이거. 홈런볼보다 좀 크다? 이런 느낌으로. 이 시점에서 아까 논문 요약할 때 쓴 류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매일 쓰는 AI 류튼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토종 AI 툴인데요. 제가 직접 써보니까 확실히 뛰어난 장점들이 있더라고요. 나만의 AI 서포터라고 해서 예전에 나눴던 대화들을 다 기억해서 맞춤 대답을 해줍니다. 제가 계속 음식 관련 질문을 한 걸 기억한 건지 F&B 주제로 뉴스레터를 보내주더라고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기 도구 탭 안에 보시면 독후감, 레포트, 이력서, 자기소개서, 카피라이팅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전 이게 되게 한국적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까다로운 글쓰기를 지원하는 게 너무너무 유용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 류튼에 최신 AI 인기 모델이 다 들어가 있는데 이 모든 게 무료입니다. 또 이 혜택이란 탭에 들어가서 매일 캐시를 벌고 현금처럼 교환도 할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젠 정말 AI를 안 쓰면 뒤처지는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매일 쓰는 AI 류튼을 사용해보세요. 번트 엔즈 본격적으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작게 자른 조각들. 훌륭하네. 한입 크기니까 더 맛있네요. 고기사탕이라는 단어보다 더 확실한 게 없네요. 미트 캔디 그 자체인데요. 웬만한 육식인들도 한국에서 나고 자랐다면 브리스킷을 막 5조각 이렇게 먹는 게 힘듭니다. 워낙 맛이 진하고 정석대로 만들면 되게 짜야 되고요. 근데 이 번트 엔즈는 훨씬 더 많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 소스가 응축돼서 이 단맛과 신맛이 많이 강조돼 있어요. 그러니까 브리스킷을 먹으면 이런 피클 같은 거에 의존을 많이 하게 되는데 별로 손이 안 가요. 그냥 이것만으로도 몇 조각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되게 스낵 감성이에요. 꼬다리니까 씹는 맛도 있어서 나 혼자 이렇게 쌓아놓고 TV 보면서 먹고 싶다, 약간 이런 느낌도 있을 정도로 되게 다른 감성과 다른 매력으로 바베큐가 바뀌었습니다. 제 와이프는 그거랑 똑같다는 건 아닌데 비채냥 맛이 난대요. 희한하게 그 쫄깃해진 겉부분이 육포 같은 맛도 좀 있어요. 빵 위에다가 아이고야, 역시 고기는 탄수화물과 1대1로 먹을 때 제일 아름답습니다. 이 환상적인 맛을 뭐라고 비유하면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가 잘 되실까요? 생각을 좀 해봤는데 브리스킷이 마치 전기통닭 같은 거라면 이건 닭강정이에요. 같은 닭요리지만 참 다르잖아요. 당연히 소스빨이 있지만 뭐 어쩌라고 맛있는데, 이런 느낌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 전 부칠 때 프라이팬 가득 해놓으면 바삭한 부분이 가장자리만 나오잖아요. 그걸 한국자식 작은 동그라미로 4-5개 하면 바삭한 부분이 많아진다 이거예요. 열에 노출시키는 거를 늘리면 늘릴수록 맛있어진다. 아니, 이름부터 번트 엔즈잖아요. 마이야르 그 자체입니다. 이 번트 엔즈 같이 먹을 위스키 한번 추천받아 보겠습니다. 바베큐의 정석은 버번인데요. 버번 위스키 중에 번트 엔즈랑 잘 어울리는 브랜드 추천해줘. 제가 버번 위스키가 한 4-5병 집에 있거든요. 그중 하나가 걸리면 좋겠습니다. 오, 메이커스 마크, 버팔로 트레이스, 와일드 터키, 우드포드 리저브. 놀라지 마세요. 제가 이 중에 3개를 갖고 있습니다. 이 중 가장 추천하는 거 뭐야? 제 생각에 번트 엔즈와의 궁합을 고려했을 때 와일드 터키를 가장 추천해드립니다. 높은 도수에서 오는 묵직함이 굉장히 만족스럽네. 이건 대성공이다. 제가 또 와일드 터키 중에서도 레어 브리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엄청 많이 먹었어. 오늘 이거 다 먹으면 안 되는데. 요거는 잔부터 달라야 돼. 제대로 먹는 날만 쓰는 버번 위스키 잔. 다르게 생겼죠? 여러분 정말 예쁘지 않습니까? 전 이 빛깔을 사랑합니다. 20시간 이상 걸렸습니다. 그 보상을 받는 한 잔입니다. 오늘따라 생명수처럼 느껴지네요. 그리고 이 쨍한 맛이 번트 엔즈랑 과연 잘 어울립니다. 신맛, 단맛이 강렬할 거 아니에요. 소스가 눌러붙었으니까. 그걸 다 헤집고 들어가네요. 이게 사탕이지 뭐야. 네, 1시거든요? 13시? 이 낮술이 주는 쾌감이 있습니다. 자, 그럼 마무리로 번트 엔즈를 집에서 할 가치가 있을까요? 그 질문은 참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브리스킷 자체가 단축 레시피로 해도 12시간은 예사로 걸리는데요. 저처럼 논문 레시피로 하면 20시간이 걸려버리고, 이거를 추천하면 그게 인간입니까? 그게... 일반 시청자분들에게 추천하는 건 말이 안 되고요. 내가 그래도 브리스킷을 1년에 4-5번 한다. 그러면 진짜 BBQ 매니아거든요. 그런 분들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알던 브리스킷이 이렇게도 달라지는구나. 그리고 위스키랑 미치도록 잘 어울리는구나. BBQ 매니아라면 이 시간과 노력으로 얻는 행복도 클 거기 때문에 추천드릴 수 있겠습니다. 번트 엔즈를 파는 BBQ 가게가 많이 있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급적 사드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21시간, 22시간을 드리는 거는
그거는 유튜버나 하는 일입니다. 어쭈 밤비 또 호시탐탐 노리고 있지. 밤비 한잔해. 에휴. 지난번 라로우에 이어서 두 번째로 논문을 참고해서 요리를 만들어 봤는데요. 항상 찾고 보면 그 음식을 대표하는 지역에서 연구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실제로 우리나라에는 삼겹살 관련 논문이 정말 많았어요. 기회가 될 때마다 기가 막힌 고기 연구 하나씩 찾아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133만의 구독자 여러분, 항상 감사합니다. Thank you!